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 복습을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작을 한 게 뭐였냐면 3차,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죠. 3, 4차 방정식. 한쪽이 0이 되도록 정리했을 때 x에 대한 3차식이나 4차식이 되는 방정식을 말하는 거고, 이 3, 4차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풀이 방식은 2차 방정식이랑 거의 같았다. 그래서 3, 4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당연히 뭘 해줘야지 답을 찾을 수 있었더라? 3차 방정식 푸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거죠. 그쵸? 이 인수분해를 하는데, 이 인수분해를 할 때 3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공식, 뭐 예를 들면 이런 3차 방정식을 만났다. 이런 거 3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이런 거 풀으라 그러면 이때는 다이나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돼 이거? 모르면 실망이야 이거. 이거 1이라는 건 1의 세제곱이잖아 다이나. 이거 지난 시간 거 아예 안 들었어? 듣다 잔 게 아니구만. 이 기억 안 나? 안 나는 모양이네.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면은 x 빼기 1 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까 좀 프린트에도 있잖아.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공식을 활용하거나, 또는 근데 공식을 활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아야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했었죠? 근해 공식은 2차식에다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조립제법, 그쵸?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은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였다. 조립제법을 통해서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을 2번 하면 되고, 3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을 1번 하면 2차식과 1차식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끝까지 인수분해 되는 게 있고, 끝까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은 2차식 부분에서는 이제 근해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풀고, 이렇게 푸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3, 4차 방정식이었고, 자, 3, 4차 방정식 중에 조금 특별한 모양들을 몇 가지 배웠는데, 특별한 모양 중에 첫 번째는 치환해서 푸는 형태가 있었죠. 그죠? 딱 봤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와. 이러면 그 부분을 치환해가지고 대문자 a로 치환해서 푸는 거, 그런 패턴이 있었고, 또 어떤 모양이 있었냐면은 보기차식 있었죠. 보기차식. 함이나 보기차식이 어떤 거였더라? 그건 보기차식이 아닌데, 요런 게 보기차식인데, 얘의 특징은 뭐예요? 4차 방정식이기는 한데 몇 차 항들만 있어? 짝수차 항들만 있어요. 그죠? 4차 항, 2차 항, 0차 항만 있어요. 이런 걸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쓸게요. 성규야, 보기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거였지? 이렇게 생긴 걸 만약에 풀어라 그러면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졌어. 뭐라고? x제곱을 대문자 x로 이렇게 치환을 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보기차 방정식 중에 쉽게 풀리는 형태가 있고 어렵게 풀리는 형태가 있는데, 지금 옆에 써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치환해보면은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성규야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쉬워요. 왜냐면 치환하자마자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치? 맞죠? 그래서 쉬운 보기차 방정식은 요렇게 그냥 치환해서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를 만났을 때가 문제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를 만났을 때, 만약에 치환을 했는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몇 할까? 4? 요런 거 만났어. 요런 거는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요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자,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모양을 만났을 때 효준아 어떻게 했더라? 그치? 가운데 부분, 요 부분의 개수를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바꿔주는 거였어. 그래서 하나 더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대신 뒤에서 하나 이렇게 빼주는 형태의 요런 모양으로 바꿨었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고,
뒤에 거 원래 소문자 x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합차 공식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요게 보기차 방정식을 푸는 패턴이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하민이가 말했던 거는 이름이 상반 방정식이었죠? 상반 방정식. 그래서 요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3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요런 것처럼 가운데 있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의 그 개수 구조를 갖고 있는 요런 애들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렀고, 그럼 하민아 얘는 시작을 어떻게 했었더라? 그렇지. 식 전체를 x제곱으로 나눠주고서 그 다음에 치환해가지고 푸는 거였습니다. 그치?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3,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려면 요게 필요해. 곱셈 공식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곱셈 공식 프린트 하나씩 준 거고, 여기 위에 뭐 1번부터 5번까지는 너무 기본이니까 6번부터 우리 한 번씩 쓰면서 기억을 좀 해봅시다. 다이나 6번은 전개하면 뭐였더라? 플러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첫 번째 항 빼고 다 틀렸어. 자, 이렇게 되는 거였죠. 여기서 다이나 이렇게 했었잖아. 요 가운데 있는 두 개를 3ab로 묶으면 뭐가 돼요? a 플러스 b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그 묶어놓은 요 녀석을 그대로 반대편으로 이항시키면은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 만들어졌었죠. 그러면은 우변에 있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이거는 뭐랑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니? 지금 얘랑 얘만 남겨놓은 거잖아.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걸 부르면 되잖아. 어떻게 생겼어? a 플러스 b의 전체의 세제곱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넘겼잖아. 넘긴 애들이 뒤에 붙을 거 아니야. 뭐라고 써야 돼 뒤에를? 마이너스 3ab 괄호 a 플러스 b. 이거 그대로 넘긴 거니까 다이나. 그래서 가운데 거 묶어서 넘기면 이게 세제곱의 그 변형 공식이었죠. 변형 공식. 그 다음에 서연아, 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이렇게 곱셈 공식 변형의 형태로도 바꿀 수 있고, 또 그냥 인수분해 형태로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 모양이 되지? a 플러스 b 괄호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세제곱 공식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애가 얘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딱 만나면 변형 공식 모양 하나 떠올라야 되고 인수분해 공식 모양 하나 떠올라야 되고, 이렇게 두 개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었죠. 그쵸? 네, 그거에 관련된 애고요. 7번은 용석이가 한번 전개해볼까? 7번 전개하면 어떻게 되더라 용석아? 맨 앞에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 플러스, 그렇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x 마지막에 abc. 잘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전개되는 형태고, 얘는 세 개의 괄호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곱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8번 태규야, 8번은 전개하면 어떻게 되더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하고 그렇지. 요렇게 A, B, B, C, C, A가 두 개씩 나왔었다. 이렇게 전개됐었고, 선규야 9번 이미 벌써 다 얘기했어. 9번은 9번 답은 뭘까?
써있네. 여기 화면에 이미 써있네. 없다고? 마이너스라고? 야, 여기 써있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성규야. 이렇게 써있잖아 이거. 얘가 뭐랑 똑같은데? 이거 맞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전개되는 모양이지 얘가. 그죠?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10번은 당연히 어떻게 전개되겠어 성규야? 그치, 이렇게 전개되는 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진아 11번 전개하면 뭐더라? 그렇지. 맞아요. 이렇게 전개되는 거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다인이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가운데 있는 두 개를 뭘로 묶을 수 있다? 마이너스 3ab로 묶을 수 있다. 그럼 괄호 안에가 뭐가 돼? a-b가 되지. 그러면 그거를 통째로 반대로 넘기면은 또 변형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뭐랑 같니 진아야? a, b의 제곱 세제곱 제곱 빼기 3ab 빼기 아니죠. 더하기 3ab 더하기 3ab 괄호 a 마이너스 b. 야, 이게 넘어간 거잖아. 그리고 이거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은 이렇게 변형 공식 하나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인수분해 공식이지. 그지? 방금 위에서 한 거잖아. 요게 요거하고 같은 거니까. 그지? a 마이너스 b랑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랑 요렇게 두 가지로 바로바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 그 다음에 12번 제일 긴 공식이죠. 서진이 기억나? 여기 전개하면 뭐더라? a 세제곱이 나왔었어.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한 다음에 끝에 뭐가 붙었었는데? 마이너스 3abc가 붙었었어요. 그쵸? 요렇게. 그치? 이것도 문제 풀다 보면 필요해요. 문제에서 가끔씩 이런 거 물어볼 때 있거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물어보면 이 가장 긴 공식을 떠올려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민아 13번 기억나? 이거 어떻게 전개되더라?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2가 붙었었나 안 붙었었나? 붙었었을 것 같아? 봐봐, 이건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냐면 요 첫 번째 괄호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꿔주고, 뒤에 있는 괄호를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 이렇게 순서 조금 바꿔주면 결국 얘 더하기 얘하고 얘 빼기 얘잖아. 그치? 그럼 전개시키면은 빨간 놈의 제곱에서 초록색의 제곱을 빼는 모양이잖아. 그치? 그럼 빨간 거 제곱하면은 a제곱 플러스 2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인데 거기서 a제곱 b제곱 한 개를 빼주잖아.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운데는 뭐만 있어야 돼? a제곱 b제곱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전개되는 형태. 13번이었고요. 뒷장에 보면은 이제 변형 공식들 있죠. 자, 1번부터 한번 쭉 써볼까요? 이번에 뭐 볼까? 용석이 1번은 뭐예요? 요거 전체 제곱 빼기 2ab. 좋아요. 뒤에는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겠지? 그지? 은석이 2번 요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괄호. 그렇지. 그 다음에 다인이 3번은 뭐였더라? a-b의 세제곱 플러스 3a 하고 괄호 3ab 괄호 a-b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태규가 불렀던 거랑 관련 있는 거다. 그지? 요렇게 한 다음에 뒤에 뭐 붙이면 될까 태규야? 네가 아까 전개했잖아. 이거 네가 전개한 거 이거 아니야? 이거 네가 불렀잖아. 그치? 그럼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얘는 뭐겠니? 네가 말한 식에서 뭐만 넘긴 거야 지금?
그리고 이 뒷부분은 그냥 넘긴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있으니까 2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5번. 진아 5번 기억나? 아, 예. 2분의 1로 묶어버리면 요 안에가 예쁘게 만들어졌었는데 예. 완전 제곱식이 몇 개 나왔더라? 3개 나왔었어요. 그죠?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3개 나왔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6번부터는 아까 위에 있던 1번, 2번 걔네들을 그대로 x와 x분의 1로 바꿔치기 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빠르게 쓰고 넘어갈게요. 요거 마이너스 2였고요. 요거는 요거 플러스 2였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괄호 x 플러스 x분의 1이었고 요거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괄호 x 마이너스 x분의 1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선규야, 이거는 9번은 뭐가 들어가지? a-b의 제곱을 만들고 싶은데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시작을 한다면 뒤에다 뭘 붙여주면 같아지죠? 마이너스 4ab를 붙여주면 같아지죠? 맞죠? 10번은 거꾸로 a-b의 전체 제곱 플러스 4ab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고 또 9번, 10번을 그대로 x와 x분의 1로 바꾼 게 11, 12번이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요거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지? 뭐 오늘 수업할 내용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곱셈 공식들은 우리가 수학을 해나가면서 계속 사용할 것들이기 때문에 까먹을 쯤 한 번씩 또 리마인드 해주고 복습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쓰다 보면 또 금방 또 잊어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으로 갈게요. 책 126쪽. 자, 126쪽으로 가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근데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라는 제목을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잖아.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함이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더라? 그치? 요거였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 그쵸?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죠. 요거랑 똑같은 걸 3차 방정식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3차 방정식은 자, 일단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죠? 3차 방정식. 그리고 3차 방정식이니까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 있겠어요? 3개 있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그 다음 거는 뭐라고 부를까? 감마라고 불러요. 알파, 베타, 감마. 감마는 어떻게 쓸까 얘들아? 알파, 베타, 감마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러분 그 소문자 R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그 소문자 R을요. 이렇게 소문자 R 쓰는 거를 이렇게 좌우 대칭시킨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게 감마입니다. 감마.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나타내는 문자예요. 알파, 베타, 감마.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처럼 근이 두 개밖에 없을 때는 둘이 더한 거랑 둘이 곱한 거 이렇게 식이 두 개였잖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근데 이제 숫자가 3개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가 3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3개의 근을 다 더한 거 그리고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둘씩 곱해서 더한 거 둘씩 곱해서 더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이 곱한 거. 자,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 식이 3종류가 돼. 근데 외우기 되게 편한 거는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하고 똑같이 시작해요. 시작이 마이너스 a분의 b 똑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가 a분의 c인 것도 똑같아. 그럼 그 규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세 번째 걸 쓰면 돼요. 자, 규칙이라는 거는 마이너스였다가 여기는 플러스 됐잖아. 그럼 그 다음 뭐일 것 같아? 다시 마이너스일 것 같죠? 그리고 분모는 계속 a였으니까 a 써주면 되는 거고 분자는 b 나왔고 c 나왔으니까 여기는 뭘까? d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식은 여기 책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합, 둘씩 곱한 합,
곱 이렇게 세 종류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다. 그래서 부호가 마, 풀, 마로 들어간다. 그치? 요거 마, 풀, 마라는 기호의 순서 기억해 주시고, 자, 합이랑 둘씩 곱한 합, 그리고 곱, 요렇게 세 개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근데 왜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가 이렇게 써지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얘들아, 3차 방정식인데 세 근이 1, 2, 3인 3차 방정식이라고 한번 가정해봐. 그러면 다이나 세 근이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그 3차 방정식이 어떤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됐어야 될까? 그치. 이 모양으로 인수분해 돼야 되죠. 그러면 이걸 다시 전개시킨다고 생각하면 우리 좀 전에 곱셈 공식 복습했잖아. 이거 전개시키면 x 세제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될 거냐면 1이랑 2랑 3이랑 요렇게 더해가지고 x 제곱 붙일 거고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둘씩 1, 2 뽑아가지고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1 x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에는 요거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자리에 오는 숫자가 우리가 찾은 세 근의 합이랑 관련이 있는데 부호가 어때? 반대야. 그치? 그래서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쓴 식에서 a는 1이라고 지금 정해놓은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숫자에서 부호를 바꿔주면 그게 세 근의 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보니까 둘씩 곱한 합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 자리가. 그래서 C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이 둘씩 곱한 합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마지막 자리에 들어가는 요 녀석이 셋이 곱한 건데 부호가 거꾸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된 모양을 전개시켜 보면 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렇게 생기는지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이제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 그랬는데, 태규야, 켤레근이라는 게 우리 2차 방정식 풀 때도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나머지 한 근은 뭐였죠? 2 마이너스 루트 3이 떠오르잖아. 근데 이거는 무조건 이렇지는 않았어요. 어떤 조건을 하나 체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요렇게 켤레근 조건이 들어가려면 그 식의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필요했고, 또는 뭐 2 플러스 3i 요거의 짝꿍이 2 마이너스 3i입니다. 이런 식으로 켤레근 조건을 사용하려면 이럴 때는 모든 개수가 실수야 라는 조건이 필요했죠. 그게 3차 방정식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만약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모든 개수가 유리수고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당연히 그 방정식의 한 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얘는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총 3개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3개 중에 2개는 안 거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모르는 거지. 그치? 어쨌든 하나를 알려주면 추가적으로 한 개는 더 찾을 수 있다. 이게 켤레근이 갖는 의미고, 유리수 조건과 실수 조건은 확인을 하고서 켤레근을 써야 된다. 그치?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127페이지의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런 것들을 풀 때 이제 곱셈 공식이 필요해가지고 복습을 한 거야. 자, 3차 방정식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부터 써볼게. 자, 3차 방정식 이렇게 생겼을 때 서진아, A는 1, B는 2, C는 마이너스 1, D는 마이너스 1.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공식이 뭐였죠? 마플 마였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얼마예요 지금? 마이. 그치? 자,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얘는 뭘까? A분의 C.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다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 얘는 뭐죠? 그 마이너스 a분의 d 그러니까 1이겠지. 맞죠? 자, 이걸 기본으로 이제 써놓고 이걸 써놓은 상태에서 이제 L 값을 찾는 거예요. 1번. 요 놈의 값을 찾는 겁니다. 요거는 선규 요거 전개시키면 어떻게 될까? 선규야. 전개시키면 보지 말고 응. 보지 말고 알파 베타 감마가 한번 나오겠지. 그 다음 뭐 나올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 그지? 자, 근데 요거 세 개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쓰면은 더 보기가 좋겠죠, 그쵸? 그 다음 어떤 모양이 나올까? 이제 봐봐. 지금 맨 앞에 알파 베타 감마는 세 개의 괄호에서 전부 문자들을 뽑아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규가 말했던 요거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이런 것들은 세 개의 괄호 중에 두 개의 괄호에서는 문자를 뽑고 하나의 괄호에서는 숫자를 뽑아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세 개의 괄호 중에 하나의 괄호에서 문자를 뽑고 나머지 두 개의 괄호에서는 숫자를 뽑은 거. 그럼 이렇게 알파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 뭐가 돼? 알파가 되잖아. 그럼 플러스 알파. 그럼 뭐도 나올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뭐도 나올까? 플러스 감마. 이렇게 세 개 세트로 나올 거고 마지막엔 뭐가 나올까요? 그렇지. 전개시키는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 그러면 거기다가 그대로 내가 찾은 값들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서준아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쵸?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전에 태규가 했던 곱셈 공식 변형이랑 관련된 거다. 태규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얘는 어떻게 변형할 수 있다? 이거의 전체 제곱 한 다음에 잘했습니다. 그쵸? 요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값들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4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4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치? 그럼 답은 뭐예요? 6이다. 그치? 자, 그래서 오늘 설명해준 근각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아까 복습한 곱셈 공식, 이거를 잘 조합해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8-2번 있죠? 8-2번에 보면 지금 4문제 있어요. 8-2번에 4문제. 이거 4문제 다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이렇게 근과계수의 관계부터 딱 써놓고 요거 3개부터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찾아보세요. 자, 해보자. 8-2번. 일단 보니까 첫 번째 문제들은 대부분 잘 풀었고 요거는 답이 5죠. 5. 1번은 5고 2번 답 나온 사람 있나요? 2번? 2번 답은 14예요. 14. 근데 2번 푸는 과정이 좀 복잡해. 그치? 그래서 2번을 먼저 한번 같이 좀 풀어봅시다. 우선은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써놔야 되니까, 자, 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얘가 3,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얘가 2, 요렇게 적어놓고 출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에서는 지금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 세제곱인데 이 세제곱의 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복습했던 프린트에서 제일 긴 공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제일 긴 공식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다. 이거 제일 긴 거 이거. 여기서만 유일하게 지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나오거든. 그치? 요걸 써줘야 될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abc가 아니라 알파 베타 감마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요 부분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될 거고, 자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효준아 요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어? 제곱 알파 플러스 3 플러스 감마를 제곱 통째로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했어? 지금 이게 마이너스 1 A, B, B, C, CA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얘를 그냥 통째로 제곱하면은 원래는 요 안에는 플러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이게 있잖아. 그럼 얼마를 해버리면 한 방에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요렇게 써버리면 됩니다. 요렇게 써버리면 이거를 전개시킨 모양이 여기 지금 두 번째 괄호 요 밑줄 그은 부분과 동일한 모양이 돼요. 이렇게 바꿔 써줘야 우리가 쓴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하기 좋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내가 지금 찾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 자, 그래서 나는 여기를 찾는 중인 거예요. 진아, 이 부분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요거를 요렇게 바꾸는 요게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이거 한번 생각해봐. 니네 만약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라는 식을 만들고 싶어. 요럴 때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a 플러스 b를 전체를 제곱한 다음에 뒤에다가 몇 ab를 빼면 얘가 될까요? 3ab를 빼면 되지 않나? 이렇게? 그치? 왜냐면 이거를 전개시킨 요 안에 플러스 2ab가 들어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뒤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3ab를 붙인다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ab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진짜 이해돼?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이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전체 제곱 이 안에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있다고. 거기서 뒤에서 3개를 빼주면 이렇게 하나씩만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요 맨 앞에 게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가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3, 그리고 여기가 내가 찾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가 마이너스 6이네요. 그죠? 그러면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1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8. 얘까지 하면 8이죠? 8이 내가 찾고 싶은 거 빼기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넘기면 답은 뭐가 돼? 14가 되는 거다. 14. 그치? 그래서 요거 2번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근각계수의 관계도 필요하고 곱셈 공식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필요하죠. 그치?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곱셈 공식 그 복습을 한 거고요. 3번과 4번은 이제 비교적 쉬워요. 뭐만 해주면 풀릴까 이것들은? 통분만 해주면 쉽게 풀립니다. 통분. 그치? 서연아, 3번을 분모를 얼마로 통분할 수 있을까? 알파, 베타, 감마로 분모를 통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분자가 어떻게 생길까? 뭐라고요? 분모가 이렇게 되게 만들려면은 첫 번째 분수한테는 분모 분자에 무엇을 곱해야 돼요? 베타 감마를 곱해야지. 그러면 요 1이었던 숫자가 베타 감마로 바뀌어 있지 않겠어? 그런 느낌으로 분자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되는 게 아닐까? 맞죠? 그러면 결국은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2분의 3 바로 나왔고요. 2분의 3이 답이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통분을 시키는데 분모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게 통분을 시킬 거야. 그럼 성규야, 분자는 어떻게 생길까? 네.
그렇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분모는 2인 거를 알고 있고요. 분자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전체 제곱에서 알파 베타들을 두 개씩 빼주면 되잖아, 그치? 이과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쓰면 되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분자가 얼마가 되는 거야, 결국? 이거 제곱이니까 1에서 요거 두 번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럼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이제 곱셈 공식들이랑 복잡하게 섞어 놓으면 곱셈 공식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8-3번은 방법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8-3번 같은 이런 문제는 처음에 세 근의 비율이 이렇게 1대2대4로 주어져 있잖아. 이런 거 2차 방정식에서도 비슷한 거 있었죠. 몇 대 몇이라고 이제 비율이 주어지면 뭐 예를 들어 두 근의 비율이 뭐 2대5다. 그러면 두 근을 뭘로 잡죠? 2알파, 5알파 이렇게 잡잖아. 그런 것처럼 이 8-3번은 세 근을 뭐뭐뭐라고 잡고 출발하면 될까? 첫 번째 근은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랑 2알파랑 4알파 요렇게 세 근을 잡고 그대로 근각계수 관계 써보시면 알파 값도 나오고 그 다음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다 나올 겁니다. 그쵸? 그렇게 출발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128쪽. 자, 요 128쪽에 있는 문제에서는 우리 요거부터 기억해 볼게. 우리가 2차 방정식 단원을 풀 때 있잖아요. 2차 방정식 단원을 풀 때 만약에 두 근이 그냥 간단하게 3과 5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찾아라! 이러면 뭘 가지고 찾는 게 제일 편했죠? 두 근의 뭐지? 알잖아. 대답해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찾는 게 제일 빨랐잖아. 용석이 기억나?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지금? 8. 곱이 얼마야? 곱이 15지, 그치? 자, 이럴 때 2차 방정식 찾으세요. 그러면 일단 x제곱으로 쓰고 여기다 뭐라고 써요? 마이너스 8x 쓰고 플러스 15 쓰고 는 0 해준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2를 어떻게 붙여? 그쵸? 이렇게 해서죠, 그쵸? 봐봐, 이거랑 아주 똑같아요.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이 예를 들어 세 근이 뭐 3, 5 아니 너무 크다. 1, 2, 5 해볼게요. 세 근이 1, 2, 5.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뭐 3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을 찾으세요. 그러면 자,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했잖아.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면 이 세 근의 합하고요. 그리고 둘씩 곱한 합하고요. 그리고 곱하고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하면 바로 3차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 일단 써봐. 세 근의 합이면 얼마야 지금? 8이죠? 맞지? 둘씩 곱한 합 얼마일까 지나요? 둘씩 곱한 합 이렇게 하면은 2 이렇게 하면은 10 그 다음 이렇게 하면은 5 이거 2 더하기 10 더하기 5 17이지.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얼마예요? 10이지, 그치? 그럼 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봐봐. 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 하고 나서 요 자리가 누구 자리겠어? 합자리야. 합자리는 부호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그 다음 요 자리가 둘씩 곱한 합자리죠. 요거 부호 어떻게 될까? 플러스. 아까 전에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마플 말하는 순서를 그대로 이용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에가 곱자리인데 요 10을 그대로 마이너스만 붙여가지고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써주고 x제곱의 개수가 3이니까 똑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3 붙여주면 이게 3차 방정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필수예제 9번, 필수예제 9번도 3차 방정식 요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요렇게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도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요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부터 써볼게. 다이나 이거 얼마?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서진아 얘는 얼마? 마이.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성규야 얘는 얼마?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 마플 마 순서죠? 그러면 끝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세근이 이거인 3차 방정식이 궁금해. 그럼 좀 전에 세근이 1, 2, 5인 3차 방정식을 찾을 때 우리는 이 1, 2, 5의 합과 둘씩 곱한 합과 곱 이 세 개가 필요했잖아. 그거 세 개만 있으면 3차 방정식 찾을 수 있죠. 그럼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건 얘네 셋의 합과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과 그리고 곱과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한번 써볼까요? 합이면은 이거 세 개 그대로 더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3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 이게 조금 긴데 자 요렇게 둘이 곱했다고 생각해봐요. 요렇게 둘이 곱하면은 전개시키면 알파 베타에다가 베타에다가 1 이게 얘네들이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이 곱한 거 요렇게 둘이 곱하면은 베타 감마에다가 베타에다가 감마에다가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둘이 곱한 거 요렇게 둘이 곱하면은 알파 감마에다가 알파에다가 감마에다가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둘씩 곱한 합. 마지막으로 셋이 다 곱해. 셋이 다 곱하면은 알파 플러스 1에다가 베타 플러스 1에다가 감마 플러스 1 요게 이제 곱인 거지. 이 세 개의 값이 나오면 답도 나온다. 자, 이게 제일 쉽다. 얘는 얼마예요, 그냥? 그냥 6이지? 6이죠? 요거 3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찾을 때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두 세트 있죠. 그죠? 그러면 3이 두 세트 있는 거니까 얼마야? 6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얘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리고 상수항이 1, 1, 1이니까 플러스 3 있죠. 얼마예요? 7이 되겠네. 7 이렇게 그치? 이게 둘씩 곱한 합이고 자 마지막에 곱 이거 함이나 전개시키면 뭐더라?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거 차례대로 띡띡띡 더한 다음에 1만 더해주면 되잖아. 그럼 얼마예요? 3인가? 맞죠? 그러면 됐어요. 이제 내가 찾고 싶은 3차 방정식은 세근의 합이 6이고요. 둘씩 곱한 합이 7이고요. 세근의 곱이 3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3차 방정식을 쓸 건데 부호를 어떻게 붙인다 그랬지? 마플마 순서로 붙인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맨 앞에 x 세제곱 던져놓고 그 다음에 성규야 뭐라고 써야 돼? 여기 누구 자리 이제? 뭐라고요?
우리 선규가 이해되면 다 이해될 것 같은데. 자, 선규야 봐봐. 자, 봐봐. 잘 들어. 집중해. 집중해. x 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찾을 때 2차 방정식 찾을 때 두 근이 3이랑 4인 2차 방정식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 둘의 뭘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찾죠? 합곱을 이용해서 찾죠? 얘네 둘의 합이 얼마예요? 7이고 곱이 얼마예요? 12지.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바로 쓸 수 있잖아. 어떻게 써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 이렇게 쓰잖아. 이거랑 똑같이 3차 방정식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야. 3차 방정식을. 예를 들어 세 근이 1, 2, 3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2차 방정식에서는 합하고 곱만 필요했거든. 근데 3차 방정식에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야.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합하고요, 둘씩 곱한 합하고요, 그리고 곱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3차 방정식에서는. 그러면 합이 얼마야 지금? 6이지. 둘씩 곱한 합이면 2, 6, 3이니까 얼마겠어? 11이고 곱은 얼마겠어? 6이겠지? 그럼 봐봐. 이거 2차 방정식은 합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이고 곱에다가는 플러스 붙였잖아. 근데 3차 방정식은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부호가 마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맨 앞에 x 세제곱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 합이 이제 올 차례잖아. 합을 쓰는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x 제곱이라고 쓰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1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쓰면 이게 3차 방정식 완성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됐니? 그럼 지금 우리가 이것까지 구해놓고 너한테 이게 뭐야 라고 지금 물어본 거야, 성규야.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방정식의 세근의 합이 이거고, 둘씩 곱한 합이 이거고, 곱이 이거야. 그럼 너는 뭐라고 3차 방정식을 불러야 되겠어? 마이너스 6 x제곱, 그 다음에는 그렇지 플러스 7x, 그 다음에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중간 과정이 좀 복잡했지만 아무튼 세 근을 가지고 합과 둘씩 곱한 합과 곱, 이거를 찾을 수 있으면 3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9-2번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9-2번. 자, 요거는 그대로 띄워놓을 건데 9-2번을 풀 때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냐면 9-2번에 보면은 그 세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베타 플러스 감마랑 감마 플러스 알파, 이게 세 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 근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봐. 자, 얘를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지금 그 9-2번 문제를 딱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인 상황이에요? 0인 상황인가요? 네, 0인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뭐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을까? 마이너스 감마랑 같은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감마라고 생각하고 베타 플러스 감마를 마이너스 알파, 얘를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풀면 간단하게 풀 수 있거든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9-2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자, 9-2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부터 써볼게. 선규가 한번 불러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야, 선규야? 얼마? 0.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1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3이죠. 자, 이거 세 개를 이용해서 우리는 요렇게 세 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을 찾고 싶은데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세 개를 각각 뭐뭐뭐로 바꿔서 생각하라 그랬지? 마이너스 감마, 얘는 마이너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베타로 생각하라 그랬지. 그러면 이 세 개의 무엇을 알면 된다. 합과 둘씩 곱한 합과 곱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3차 방정식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럼 합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거잖아, 그치? 그럼 이 값을 바로 써버릴까? 이거 얼마예요? 이게 0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0이겠죠.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은 어떻게 써야 돼?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죠? 어차피 둘씩 곱하면 부호 다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그럼 얘는 그대로 얼마예요? 1이죠. 1.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셋을 다 곱하면 뭐예요? 이거지. 얘는 얼마겠어 그러면? 이거지, 그치? 자, 그럼 이 세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3차 방정식을 쓰면 되잖아. 맨 앞에 x 세제곱 던져놓고 여기가 누구 자리죠? 0이 들어갈 자리지, 그치? 그죠? 마이너스 0x제곱 맞지? 그 다음에는 1이 들어가는데 부호가 플러스죠? 마플마니까 그럼 플러스 1x 그리고 마지막 자리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3은 0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결론은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0이다라는 3차 방정식이 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예요? 오늘의 목표는 131까지인데 일단 129쪽까지 해보고 생각합시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나는 여기까지 한 1시간이면 뚫을 줄 알았는데 지금 12시 17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129페이지 한번 봅시다. 129페이지에는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인데 자, 이거 이미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에서 켤레근 해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딱 보면 요렇게 생긴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야.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5를 보는 순간 같이 떠오르는 애가 누구예요? 3 마이너스 루트 5가 같이 떠오르지. 선규야, 떠올랐니? 근데 이건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몇 개야? 3개잖아. 3개 중에 지금 2개는 알았는데 마지막 하나는 모르잖아. 그 마지막 하나를 우리는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에요. 그러면 이 세 근을 가지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볼 건데 지금 보세요. 요거 얼마인지 모르고요. 요것도 아직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얘는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 근에 뭐부터 쓰는 게 좋겠어? 곱부터 쓰는 거야. 세 근에 곱부터. 그죠? 자, 그래서 세 근에 합이 있고 둘씩 곱한 합이 있고 그리고 곱이 있을 텐데 곱부터 써보는 거야. 곱부터. 내가 아는 게 곱이니까. 그죠? 자,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뭐니? 9 빼기 5니까 4죠. 거기다가 알파까지 곱하니까 4알파가 세근의 곱이죠. 근데 그것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플 마니까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아, 그러면 이 마지막 한 근 얼마구나? 1이구나. 그치? 요게 1인 걸 알아버렸어. 자, 그러면 이제 세 근의 합으로 갑시다.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하면 얼마예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하면 7이죠? 자, 그 7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A에다가 부호 바꾼 거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렇지? 맞죠? 그럼 A는 몇이야? 마이너스 7이죠?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 가봅시다. 둘씩 곱한 합 요렇게 곱한 게 아까 얼마였어요? 4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은 그냥 3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은 3 플러스 루트 5. 이게 둘씩 곱한 합이지. 그러면 요게 이렇게 날아갈 거고 이것이 지금 마플 마니까 요 놈이랑 부호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B가 얼마란 얘기? B가 10이란 얘기.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이고 B는 1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가볼게요. 2번. 2번에서도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고 이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1 플러스 i 그러면 1 플러스 i가 나왔으면 누가 같이 떠올라? 1 마이너스 i가 같이 떠오르고요. 그럼 3개 중에 2개는 정해졌고 하나 모르니까 또 하나를 뭐라고 잡을까? 알파라고 잡을게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인데 그럼 얘네 세 근을 가지고 또 합하고 둘씩 곱한 합하고 그 다음에 곱하고 이렇게 세 개를 쓸 거예요. 근데 셋 중에 이번에는 은서가 셋 중에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활용해야 될까? 합을 가장 먼저 활용해야 돼. 그치? 여기 지금 잘 보시면은 x제곱의 개수가 몇인 상황이야? 0이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세근의 합부터 시작해야지 알파 값을 바로 찾고 시작할 수 있다. 그럼 얘네 셋이 더하면은 i는 어차피 지워질 테니까 2 더하기 알파인데 그 2 더하기 알파의 값이 지금 얼마가 돼야 돼? 은석이 0이 돼야 돼. 방금 얘기했잖아. x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0이잖아. 너 그래서 합이라고 대답한 거 아니었어? 그럼 알파가 얼마야? 마이너스 2. 아, 그럼 나는 세 근을 다 알았습니다. 세 근을 다 알았어. 자, 그러면 진아 둘씩 곱한 합 가봅시다. 요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야? 2죠.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이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i.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그러면은 2i가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죠. 그 마이너스 2가 지금 누구의 값이랑 같아야 돼? a랑 같아야 돼. 그치? a. 부호도 똑같아야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곱. 세 개 다 곱해. 아까 얘네 둘이 곱한 게 2였잖아요. 거기다가 얘 하나 더 곱하는 거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치? 그것이 마플 마니까 마이너스 b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b는 뭐다? 4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4 이렇게 풀리겠죠. 자, 이것이 이제 혈례근인데 물론 지금 문제 풀 때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체크는 해야 돼요. 체크. 3 플러스 루트 5가 나왔을 때 개수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나? 이거 체크해야 되고 또 1 플러스 i 나왔을 때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 있나?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풀 수 없지. 만약에 이런 말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근각계수를 못 풀고요. 1 플러스 i를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같은 조건이 있다면 혈례근으로 풀 수 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중에 10-2번 한번 풀어볼까요? 10-2번. 답 찾아봅시다. 10-2번. 자, 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써볼까요? 한 근이 2마이너스 루트인데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2마이너스 루트 2 이놈의 짝꿍인 2 플러스 루트 2까지 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근을 몰라요. 근데 세 번째 근을 보통 알파라고 잡는데 이 문제에서는 나머지 두 근 중에 유리수인 근을 C라고 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그냥 C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얘를? 얘는 유리수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세 근이 요렇게 세 개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얘네 셋의 이제 합과 둘씩 곱한 합과 그 다음에 곱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건데 어떤 걸 가장 먼저 보는 게 좋겠어? 곱을 가장 먼저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6이라는 숫자를 유일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 근의 곱을 구해보면 이렇게 둘이 곱하면은 2잖아요. 거기다 C까지 곱하면 2C가 되는데 그 값이 선규에 얼마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6이랑 같아야 돼. 그래서 아, C는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찾을 수가 있죠. 이게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셋이 더합시다. 셋이 더하면은 이렇게 둘이 더해서 4에다가 여기까지 하면 1이네. 합이 1이죠. 그 1이 뭐랑 같아야 돼, 성규야?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둘씩 곱한 합 가보면 이렇게 둘이 곱한 거는 2였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루트 2 그리고 요렇게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3루트 2 그러면 3루트 2는 날라갈 테니까요 요게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죠? 그 값은 누구랑 같아 정규야? B랑 같아 그치? 그래서 A 나왔고 B 나왔고 C 나왔죠? 전부 다 음수들입니다. 답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였고요. 그 뒤에 원래 내 목표는 이제 131까지 하는 거였는데 130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오메가에 대해서 만만 좀 볼게요. 130페이지에 자 여기는 이제 x세제곱 플러스 1은 x세제곱은 1이라는 3차 방정식의 허근의 성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요 방정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x세제곱은 1이다. 다이나 요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일단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풀 때는 한쪽으로 정리를 해야죠. 정리하면 뭐예요? 자 그럼 얘를 뭐 해야 될까 이제? 인수분해 해야겠죠? 근데 얘는 공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죠?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뭘 제곱, 세제곱 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기서도 근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근은 얼마예요? 1이지 1. 1은 근데 실근이죠. 실근. 자, 그 다음에 요 뒤에서 요거는 이제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는 뭘로 풀어야 돼? 근의 공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근의 공식으로 풀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 3차 방정식은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용서가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그 허근을 이제부터는 이렇게 쓸 건데 W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하지만 얘는 W가 아닙니다. 얘는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오메가라고 읽어야 돼요. 오메가. 자,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얘예요. 얘. 여기를 플러스 붙인 애를 오메가라고 생각해도 되고 마이너스 붙인 애를 오메가라고 생각해도 돼요. 걔를 오메가라고 부를 건데 그러면 이 오메가는 어떤 성질을 만족할 거냐면 일단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잖아 오메가가. 그러면 여기 x자리에다가 오메가를 집어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식이 나와?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맞죠? 그리고 진아야 오메가는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기도 하지만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나온 요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지. 그럼 여기다가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오메가를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맞죠? 그리고요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보면 요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뭘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가운데 플러스 붙은 애를 오메가라고 정했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붙어 있는 애는 오메가의 뭐죠? 켤레복소수죠. 켤레복소수.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뒤집은 거 켤레복소수잖아.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되는 겁니다. 오메가의 켤레복소수.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니까 얘네 둘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여기서 얻어질 수 있는 식이 두 가지가 있죠.
오메가랑 오메가 바 더한 거 얘가 뭘까? 여기서의 두근의 합이잖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 곱한 거 요게 뭘까? 요게 플러스 1. 요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요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오메가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요 위에 줄에 있는 요 두 가지. 요걸 가지고 거의 대부분 오메가 문제를 풀고요. 오메가 바가 이제 같이 문제에 등장했어? 그러면 요것들까지 생각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거의 대부분 풀려요. 요걸 조금씩 바꿔주면. 자, 근데 이 오메가라는 얘기를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 요렇게 푸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이 오메가라고 쓰는데 요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가 있어. 딱 두 가지예요. 오메가라는 이 그 문자를 쓰는 경우는 x 세제곱은 1이다라는 방정식이랑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방정식 이렇게 딱 두 가지에만 쓰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식들이 조금씩 바뀌죠. 그죠? 조금씩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한쪽으로 넘기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자, 이때는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가 되죠. 그죠? 그리고 식이 살짝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라고 생각한다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가 돼요? 요 부호가 이렇게 됐으니까 1이 되는 거고. 그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출발했느냐 이렇게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식의 부호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요건지를 구분해 가지고 푸셔야 되겠고, 이거를 다 각각 외운다기보다는 이거에서부터 유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써준 것처럼. 그지?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되니까 얘를 유도해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그 130페이지의 바닥에 있는 문제 한번 봐봐요. 자,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식을 써볼게. 자, 선규 일단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일까? 1겠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1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하면은 요거를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랑 여기다가 오메가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와? 일단 기본으로 요 두 개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처럼 오메가의 12제곱, 그럼 이거를 다시 몇 제곱 시킨 거야? 4제곱 시킨 거지. 근데 1은 4제곱 시켜봤자 얼마니까? 1이니까 얘는 그냥 1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처럼 오메가의 높은 차수들이 더해져 있어요. 일단 공통인수 뽑아요. 공통인수 뽑으면 어떻게 돼? 오메가의 세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오메가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될 텐데, 근데 태규야 이게 지금 얼마니? 써있네? 0이잖아. 그럼 얘가 0이면은 앞에 뭐 붙어있는 거 중요한가? 1 곱하기 0이니까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1, 2번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는 이제 누가 등장했어? 오메가 바가 등장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두 개 더 쓰는 거야. 자, 지금 요 방정식에서부터 우리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두 근인 걸 알고 있으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플러스 1이고, 요거까지 써놓고 얘를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진아야, 얘는 뭐 분의 뭐야?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리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전개하면 되겠죠. 그죠? 전개할까요? 이렇게 전개하면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1이니까 답이 얼마? 1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그치? 요런 게 오메가입니다. 지금 보여준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식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숙제는 130까지고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숙제가 125까지였으니까 125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나한테 도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난 사람 갖고 오세요.